네, 오늘 준비한 내용 메디케어 센터와 링크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메디케어 센터에 로그인하는 법을 먼저 알려드릴 텐데요. 메디케어 센터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들어가실 수가 있으세요. 네, 그 www.integrity.com 이라는 그 곳으로 접속을 하셔서 오른쪽 상단에 로그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인테그리라고 화면이 바뀌면서 여기에 본인의 NPN과 그리고 패스워드를 집어넣게끔 되어 있는데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 메디케어 센터에 그런데 메디케어 센터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본인의 NPN과 패스워드를 입력하시고 바로 로그인을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기억이 명확치 않거나 아니면 패스워드가 기억나지 않는 분들은 forgot 패스워드를 이용하셔서 가시면 됩니다. 근데 이 메디케어 센터라는 것이 저희가 이제 요번에 새로 이용하게는 되지만 사실 업계에는 오래전부터 사용되어 오던 플랫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래 그 경험이 있거나 다른 그 에이전시와 일을 하셨던 분들 중에는 메디케어 센터를 이미 갖고 계셨거나 어카운트가 아니면 혹시 만드셨는데 기억을 못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포가 패스워드로 꼭 한번 해봐 주시고 경우에 따라서 도대체 그 어떻게 된 상황인지 그 파악이 안 되는데 계속 그 사인이 안 되는 그 로그인이 안 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요 아래쪽에 요 이메일 주소로 그 본인의 그 NPN과 뭐 이름 등등을 보내면 테크니컬 서포트를 해 주니까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처음 오신 분이다. 내가 이거 처음이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 아래쪽에 사인업을 클릭하시고 여기서 본인의 NPN 그리고 이름, 뭐 전화번호, 패스워드 등을 설정을 하셔서 서밋을 하시면 로그인을 다시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이 과거에 한번 만드셨는데 기억을 전혀 못 하시는 경우도 덜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메시지가 생깁니다. 이 NPN을 내가 넣고 나중에 서밋을 누르면 여기에 NPN이 이미 있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그 진행을 더 이상 할 수 없다.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다시 로그인 화면으로 돌아가셔서 forgot 패스워드를 클릭하시고 본인 NPN을 넣으시고 비밀번호를 넣으시면 되는데 이때 만들 때 그 NPN과 그 당시에 사용했던 이메일 주소가 현재 사용하시는 이메일 주소가 아닌 경우에는 사실은 이쪽에서는 그 NPN과 연동되어 있는 이메일로 그 리셋하는 그런 것들을 보내주는데 내가 어느 이메일로 오는지 몰라서 확인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앞서서 말씀드린 서포트하는 여기 쪽에다가 이메일을 보내셔서 테크니컬 서포트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로그인해서 들어오시면 이런 화면이 보이는데 자, 메디케어 센터도 아주 다양한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이 기능을 오늘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오늘은 그 메디케어 링크를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그 나머지 부분은 나중에 저희가 또 시간을 마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어쨌거나 메디케어 센터의 대시보드에 들어오면 로그인하면 첫 화면이 이런 식으로 보입니다. 지금 뭐 계약이나 이런 것들 한 건도 없다고 하시면 여기 있는 숫자가 다 0으로 되어 있을 거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리고 요쪽에 여기 I'm available라고 옆쪽에 본인의 이제 이름이 보이게 될 거예요. 이렇게 되면 본인이 잘 내가 로그인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로그인이 마치셨으면 자, 제가 한 가지씩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로그인을 들어오셨으면 저희가 지금 기존에 있던 분들은 저희가 컨트랙을 대부분은 옮겨왔고요. 그리고 또 새로운 분들 같은 경우는 또 컨트랙을 진행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러면은 내 어포인먼트 스테러스가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좀 궁금하실 거예요. 자, 물론 저희가 어포인먼트 스테러스를 확인하고 그리고 어포인먼트를 리퀘스트하는 플랫폼은 슈어런스 베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어카운트도 다 이미 가지고 계실 텐데 슈어런스 베이는 명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 어포인먼트와
네, 그다음에 스테러스 리퀘스트를 하는 그런 플랫폼이에요. 네, 그리고 거기에는 쿼트하고 이런 기능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슈어런스 베이는 그런 용도인데 여기 메디케어 센터에서는 어포인먼트를 신청하거나 할 수는 없지만 내 어포인먼트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메디케어 센터에서 보여주는 그런 사이트 그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확인하는지 한번 알려드릴 테니까 한 번씩 로그인 하셔서 본인이 어떤 상태인지 한번 확인해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로그인 하셔서 아까 보셨던 화면인데 조금 크게 한 거고요. 한쪽 부분을 본인의 이름이 여기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본인의 이름을 클릭을 하면 밑 쪽에 이렇게 서브 메뉴들이 쭉 보이게 됩니다. 그럴 때 위쪽에 어카운트라는 것을 클릭해 봐 주세요. 그러면 어카운트로 화면이 이렇게 바뀌고요. 여기에는 본인의 이름, NPN 넘버, 이메일 주소 등등 이렇게 보이는데 이 중에서 요 위쪽에 어카운트 돼 있고 요 세 가지 항목이 있는 쪽 이쪽에서 Selling Permission이라는 요거를 한번 클릭해 봐 주세요. Selling Permissions. 그러면 네, 화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처음에는 지금 저희는 그 헬스, 그러니까 메디케어 쪽에 주로 지금 그 사용을 하는 에이전트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첫 화면이 이렇게 별 내용 없이 이렇게 돼 있을 텐데 이유는 라이프 쪽에 디폴트로 클릭이 되어 있는 상태로 보여서 그래요. 혹은 한참 동안 사용하셨던 분이고 메디케어 센터를 통해서 라이프도 하셨던 분이 있다면 라이프 관련된 정보가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메디케어 에이전트 분들 그리고 메디케어만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 혹은 처음 만드신 경우에는 그냥 아무 화면 없이 이렇게 보일 거고요. 저희는 이제 확인해야 되는 건 셀링 퍼미션을 확인해야 되는 건 헬스 쪽이니까 여기서 헬스 쪽을 클릭을 해봐 주세요. 그러면 자 본인이 현재 메디케어 센터로 보여지는 본인의 계약 관계들이 보입니다. 어포인먼이 여기 캐리어가 어디가 되어 있고 주는 어디에 지금 되어 있으며 상품은 무엇을 팔 수 있고 본인의 프로듀서 아이디는 뭐다 라고 여기 이렇게 한눈에 일목요연하게 확인이 가능하세요. 요걸 한번 확인하시고 네, 이게 맞게 되어 있는지 자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본인이 아시는 바와 다르다. 여기는 본인이 신청한 거에 대해서는 아직 보이지 않아요. 이미 계약이 완료돼서 어포인먼이 완료되고 그죠? 상품도 파실 수 있는 상황이 됐을 때만 보입니다. 내가 어포인먼을 했는데 아직 서리파이를 안 했다. 이런 분들은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안 보인다고 저희한테 연락하시기 전에 본인이 해당 캐리어에 서리파이를 하셨는지까지 확인하시고 그것까지 다 했는데도 내가 안 보인다. 그러면 저희한테 한번 연락 주시고 요거는 참조하시는 용도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앞서 제가 보여드린 것 중에 액티브 셀링 퍼미션을 확인하는 화면이 방금 보여드린 이 화면인데 이 아래쪽에 셀프 어테스테이션 퍼미션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무엇냐 하면 여기에 내가 다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캐리어랑 계약도 다 했고 서리파이까지 다 했는데 안 보인다. 이런 경우에는 네, 본인이 직접 그 아래쪽에 셀프 어테스테이션 퍼미션이라고 이용하시면 돼요. 그게 어떻게 되냐면 네, 셀프 어테스테이션 퍼미션을 하시고 이쪽에 보시면 add new 하셔서 본인의 캐리어와 그리고 본인이 이미 그 어포인먼이 되어 있는 캐리어죠. 캐리어와 그 상품과 그리고 스테이크와 해당 연도를 집어넣고 add 하시면 네, 자동으로 셀프 어테스테이션 퍼미션으로 입력이 되고 바로 견적도 내실 수 있고 그렇게 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5일 안에 진짜로 그 방금 입력하신 셀프 어테스테이션이 사실 여부를 확인을 해요. 그래서 5일 안에 만약에 그게 뭐 잘못됐다거나 허위 사실이 있다거나 하면 셀프 어테스테이션 되거나 취소가 되니까 그거는 한번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경우는 내가 갑자기 고객이 급한데 이렇게 시스템에 반영이 안 돼서 내가 견적을 낼 수 없다. 뭐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셀프 어테스테이션으로 진행을 하시고 하면 되는데 뭐 나중에 셀프 어테스테이션에서 견적 내고 진행을 했는데 5일이 지났는데 이 사실이 캐리어를 통해서 확인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뭐 이미 판매한 수익 상품도 커미션은 받으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꼭 그 시스템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지만 내가 확실히 어포인먼이 돼 있는 회사가 맞다면 예,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예, 이제 메디케어 링크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다만 저희가 이전에는 썬파이어라고 이 시스템을 불렀는데 앞으로는 메디케어 링크 혹은 그냥 링크 이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예. 메디케어 센터 아까 요 화면 보여드렸는데 본인 이름이 있고 밑에 아까 저희가 어카운트를 눌러서 예, 지금 저희가 본인의 어포인먼트 스테러스를 볼 수 있는 그 설명을 드렸는데 아래쪽에 보면 메디케어 링크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클릭해 주시면 메디케어 링크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네. 메디케어 링크로 이동을 했습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메디케어 링크는 선파이어의 예, 뭐 저희가 새롭게 부르는 이름이고요. 네, 업계에서는 여전히 선파이어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다른 쪽에 누군가 이야기를 하거나 뭐 캐리어나 기타 등등 이야기를 할 때 선파이어라고 만약에 말을 한다고 하면 그거는 저희가 앞으로 부를 메디케어 링크 혹은 링크를 의미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메디케어 링크의 첫 화면은 이렇게 생겨 있어요. 예, 기존에 선파이어를 사용하셨던 분들한테는 아주 익숙한 화면이고요. 이 중에 네, 첫 화면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내가 쿼트를 내야겠다라고 생각하면 네, 견적을 내야겠다고 하면 쿼트 앤 인롤 이쪽을 클릭을 해주세요. 그래서 첫 화면이 이렇게 나오는데 본인이 고객의 정보를 충분히 갖고 있다라고 판단이 드실 때는 커스터머 룩업이라고 되어 있는 쪽으로 진행을 해주시고 내가 고객의 정보가 충분치 않거나 혹은 해당 지역에 어떤 상품이 있는지 내가 좀 궁금하다. 뭐 어떤 그 고객 스페시픽이 아니고 그런 기기는 이제 집 코드를 클릭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 일단 고객 정보 중에 내가 뭐 커스터머 룩업을 통해서 진행을 하시려면 집 코드와 메디케어 넘버와 네, 생년월일을 알고 계시면 이쪽으로 진행을 하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쪽을 진행을 해서 견적을 나가면 이때 입력한 그 정보들이 자동으로 애플리케이션에 들어가기 때문에 예, 일이 좀 간단해질 수 있어서 이쪽을 추천을 드리고요. 이쪽에 중간에 있는 내용은 그냥 클릭하고 지나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집 코드와 메디케어 넘버, 예, 생년월일을 입력하시고요. 뭐 요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충분한 정보가 있지 않고 뭐 집 코드만 있다거나 아니면 뭐 고객이랑 상관없이 내가 해당 집 코드 지역에 어떤 플랜이 있는지 궁금하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집 코드 클릭하시고 해당 집 코드를 입력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말씀처럼 내가 집 코드만 알고 있고 해당 지역에 어떤 플랜이 어베일러블하지라고 궁금하면 예, 집 코드를 집어넣고 오른쪽 끝에 보면 View All Plan이라고 이렇게 버튼이 있어요. 여기 클릭하면 네, 22003 집 코드 지역에 있는 모든 상품들이 다 보입니다. 모든 상품이 다 보입니다. 다만 여기서 보여드리는 상품은 본인이 해당 지역에서 컨슈렉이 되어 있는 회사의 상품만 보여요. 그러니까 어떤 22003이라는 지역에 상품의 가지수가 뭐 10가지, 뭐 20가지가 된다고 하면 20가지가 다 보여드리시는 게 아니고 내가 계약되어 있는 회사의 상품들만 보여요. 그거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또 여기에 그 버튼이 Start New Session이라고 있는데 뭔가 한참 진행을 하다가 혹은 뭐 집 코드가 뭐 잘못 입력이 됐다거나 뭐 그럴 수 있죠. 아니면 고객의 정보를 이미 입력을 했는데 뭐 잘못됐다거나 하면 Start New Session을 누르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실 수 있어요. 이거는 커스터머 룩업으로 시작을 하셨던 집 코드로 사용하셨던 상관없이 항상 상단에 있는 그 메뉴니까 네, 그 뭔가 실수가 있다거나 다시 시작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Start a New Session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고객 정보를 이렇게 집어넣고 룩업 버튼을 누르게 되면 네, 다음과 같이 고객이 이미 메디케어 그 어드밴티지 플랜이나 혹은 뭐 기타 등 파트 D나 상품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네, 고객의 이름이 나오고 그리고 고객의 그 집 코드가 나오고 네, 파트 A는 언제 시작했고 파트 B는 언제 시작했으며 지금 올해 어떤 플랜을 가지고 계시고 작년에는 어떤 플랜을 가지고 계셨는지 여기 일목요연하게 다 이렇게 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네, 이 고객이 지금 어떤 플랜을 현재 갖고 계시구나 확인이 가능하세요. 그러면 그 아래쪽에 이렇게 또 추가 메뉴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골드라고 하죠. 그러면 내가 고객한테 어떤 플랜을 가입시킬 것이냐에 대한 네, 그 질문인데 여기서 MAPD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Medicare Advantage Plan with Prescription 주력 플랜의 약자예요. MAPD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통상적으로 뭐 어드밴티지 플랜 혹은 파트 C 플랜이라고 부르는 게 MAPD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두 번째 PD는 메디케어 프리스크립션 주력 플랜이에요. 약보험이죠. 이거는 약보험만 있는 거예요. 스탠드얼론. 그러니까 이건 파트 C가 아니고 파트 D 상품이세요. 그리고 MA라고 적혀 있는 건 네, Medicare Advantage Only Plan without Prescription Drug Plan. 약보험이 없는 어드밴티지 플랜이에요. 이런 것도 있어요. 약보험이 포함되어 있는 어드밴티지 플랜 MAPD도 있고 약보험이 없는 어드밴티지 플랜인 MA라는 상품도 있습니다. MA 상품은 네,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대상으로 하는 그 플랜은 아니고 보통 그 약보험을 이미 가지고 계신 베테랑들, 베테런스 플랜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저희가 판매하는 상품이에요. 그리고 스페셜 니즈라고 되어 있는 오른쪽 끝에 있는 것들은 메디케어 듀얼 스페셜 니즈 플랜, 보통은 DSMP 혹은 디스냅이라고 불리는 플랜입니다. 이 스페셜 니즈 플랜은 65세 이상인 어르신께서 메디케어도 갖고 계시고 동시에 메디케이드도 가지고 계신 경우에 이 플랜에 가입이 가능하세요. 그러니까 뭐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죠. 메디케어 플러스 메디케이드 플랜을 갖고 계신 분들이 스페셜리즈 혹은 DSMP, 디스냅 플랜에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이 플랜 또한 어드밴티지 플랜의 한 종류이긴 하지만 스페셜하기 때문에 따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중간에 있는 메드섭은 무엇이냐면 메디케어 서플리먼 플랜이에요. 네. 앞서 말씀드린 이 네 가지들은 클릭을 하고 진행을 하면 상품이 나오고 구체적인 베네핏도 다 나오고 실질적인 쿼트를 주는데 매드섭을 클릭하시고 진행을 하면 이 그 메디케어 링크에서는 실질적으로 쿼트를 주지는 않아요. 쿼트를 내실 수 있는 사이트로 이동할 수 있는 링크만을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저희가 메디케어 서플리먼을 요구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할 때는 메디케어 링크를 잘 사용하지 않아요. 어차피 그 사용한다 하더라도 해당 보험사에 서플리먼 플랜을 가입할 수 있는 코드 시스템들이 다 별도로 있거든요. 그쪽으로 이동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직접 보험사로 들어가서 많이 합니다. 네, 그 사항 말씀드리고요. 그 밑에 어떤 또 항목들이 있냐면 닥터와 플랜 유스지 그리고 밑에 파머시를 정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지금 다 메디케어 링크에서 나오는 첫 화면에 나오는 내용들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처음에 닥터부터 한번 볼게요. 닥터 부분에 들어가면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search by your doctor's last name이에요. 그래서 last name을 뭐 Thomas라고 적든 아니면 뭐 THO 정도만 적어도 그 밑에 쭈루룩 관련된 분들이 이름이 쭉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렇게 고르시면 좋죠. 고르시면 됩니다. 그런데 한인 닥터들 같은 경우 데이빗 킴, 뭐 데이빗 리, 뭐 이런 분들 여러 이름을 쓰시는 비슷한 분들이 많으신데 리를 넣으면 사실은 데이빗이 여러 번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냥 그런 부분들은 한 번씩 클릭을 해봐 주시고 확인을 하셔야 될 게 다음 화면이 이제 이렇게 돼요. 그래서 타머스 데니스라는 분을 선택을 하면 주소가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비드 리가 세 분, 네 분 되시면 일단 고객한테 당연히 닥터 이름은 받으시겠지만 물어볼 때 닥터 오피스 주소까지 같이 받아두시면 첫 번째 데이비드 리 보고 주소가 맞는지, 두 번째 보고 맞는지, 세 번째 보고 맞는지 한 번씩 확인하셔서 주소가 맞는 데이비드 리를 신청을 하셔서 이렇게 보이게끔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닥터가 정해지면 다음은 플랜 유스지라고 나오는데 여기 이거는 뭐 그냥 적당한 거를 선택하시면 돼요. 이거는 뭐
맞고 틀리고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판단하시기에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다음 질문으로 이제 파머시가 나와요. 네, 파머시가 나오는데 이제 메디케이션을 뭘 드시는지 이제 질문을 이 되어 있고 이것도 앞서 말씀드린 그 닥터와 마찬가지로 앞에 한 두세 글자만 치면 바로 이렇게 풀다운 메뉴로 그 메뉴들이 보이면서 약 이름들이 쭉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이 중에서 발사탄이라는 걸 한번 많이 드시는 약이니까 한번 클릭을 해서 보면 네, 메디케이션 네임이 뭐고 다스지가 어느 정도 되고 여기에 뭐 화살표 보이시죠? 얘를 클릭하면 다스지가 뭐 10mg, 12.5mg, 뭐 25g 뭐 이렇게 쭉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고객이 드시는 다스지를 좀 명확하게 클릭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리필은 보통은 에브리 먼스에 30, 퍼넌트는 이렇게 디폴트처럼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만지실 필요 굳이 없습니다. 그래서 잘 설정이 되면 Save Medication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본인이 하신 것들 이렇게 돼서 바로 이렇게 첫 화면에 찾은 메디케이션이 보이는데 앞서 잘 찾아 놓으시고 세이브를 안 누르시면 이게 여기 남아있질 않아요. 그러면 다시 하셔야 되니까 꼭 이 전 화면에서 세이브 메디케이션 눌러주세요. 그리고 약이 뭐 하나면 다행이신데 약이 뭐 두세 개 많으실 수도 있죠. 그러면 앞서 했던 그 방법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세이브 하시고 세이브 하셔서 여기에 약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다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꼭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프리스크립션을 어느 파머시를 통해서 이용할 거냐라는 질문이에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CVS에 C자를 넣으면 CVS가 보이고 또 C자로 시작하는 다양한 파머시 네임들이 보이고 뭐 코스코까지 보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없는 경우도 있죠. 없으면 그냥 노라고 하시면 돼요. 뭐 문제가 되는 거 전혀 없으세요. 아는 경우에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메일 오더로 드시는 분들 계세요. 뭐 아시겠지만 프리퍼드 파머시로 가면 당연히 약이 싸지만 메일 오더가 거의 모든 캐리어에서 약을 가장 싸게 드시는 방법이세요. 그래서 뭐 이미 고객이 메일 오더로 약을 드시고 계시다면 그냥 메일 오더로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질문이 이 고객이 여기서 이제 U는 이제 고객이에요. 이제 그 에이전트가 아니고 음, 엑스트라 헬프나 로우 인컴 서브시디를 받는 분이냐라는 옵셔널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뭐 답을 하셔도 좋고 안 하셔도 좋은데 일반적으로는 엑스트라 헬프나 로우 인컴 서브시디는 그 저소득층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메디케이드가 있는 분들은 대부분은 다 이게 있다라고 하셔도 되고요. 예스 하시면 되는데 메디케이드를 받지 않는 분 중에도 드물게 받는 분들이 계시긴 해요. 그래서 고객과 상담을 통해서 엑스트라 헬프 혹은 로우 인컴 서브시디 이게 같은 의미예요. 엑스트라 헬프라고 부르기도 하고 LIS라고 부르기도 하고 로우 인컴 서브시디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다 같은 말입니다. 고객이 이거에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 주세요. 이게 있으면 약값이 조금 저렴하게 약값을 음, 약을 저렴하게 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묻는 질문이긴 한데 뭐 옵셔널이니까 꼭 하셔야 되는 건 아니지만 상담을 통해서 이분이 갖고 계신지 갖고 계시지 않은지 혹은 모르면 모른다고 답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포커스 퀘스천이라고 나오는데 이 질문은 실질적으로 애플리케이션이랑은 무관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그냥 편하게 아무거나 고르셔서 세 가지만 고르고 진행을 하셔도 되고요. 뭐 심지어 선택을 하지 않으셔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View All Plans를 누르면 이제 플랜을 보시게 됩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플랜이 쭉 보이죠. 우측 그 상단에 보면 지금은 MAPD 플랜을 저희가 하겠다고 했고, 그러니까 이 고객이 아까 처음에 보셨다시피 올해 이미 MAPD 플랜을 가지고 계시다고 그 처음에 나왔었죠. 그래서 그 스테러스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객은 이미 일놀이 되어 있고 그 파머시는 CVS고 약은 한 개를 들고 계시고 닥터는 타마스로 갖고 저희가 정했죠. 그래서 그게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화면이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쪽에 쭉 상품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이제 그 메뉴 화면이 있는데 제가 메뉴 화면부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메뉴 화면이 좀 글씨가 작으니까 제가 조금 그 크게 해서 보여드리면 처음에 있는 그 플랜 타입에는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슬래시 파트 D라고 돼 있는 건 이건 MAPD예요. MAPD 상품이고 두 번째는 파트 D. 예, 그래서 필터링을 하실 수 있어요. 물론 저희가 앞쪽에서 MAPD를 선택하고 여기 넘어왔지만 또 경우에 따라서는 파트 D가 뭐가 있지? 혹은 그 MA 파트 D가 없는 MA 플랜이 뭐지? 스페셜리즈 플랜이 뭐지? 마음이 바뀔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 앞서서 선택하신 거와 무관하게 여기서 필터링을 하시면 해당 지역에 해당 그 어베일러블한 상품들이 쫙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필터링은 그렇게 이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아래쪽에 보면 브랜드가 있는데 보통은 고객들이 특정 브랜드, 그 캐리어죠. 보험사를 선호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플랜에 아까 보신 것처럼 해당 지역에 플랜들이 많이 나오니까 본인이 계약한 회사들이 많다면 그만큼 플랜이 많이 나올 테니 보시기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쪽에서 회사를 정하면 그 해당 회사의 상품들만 필터링이 돼서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밑에 그 policy 타입은 뭐 POS니 PPO니 뭐 HMO니 RPPO니 뭐 이런 것들 플랜 타입들이 있습니다. POS 같은 경우는 HMO지만 고객을 편하게 만날 그 리퍼럴 없이 만날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HMO POS 상품이고요. PPO는 네트워크이 있어도 아웃 오브 네트워크에 있는 닥터들을 만나도 되는 상품이고 HMO는 네트워크 안에 있는 닥터만 만나서 혹은 안에서 스페셜티 닥터를 만나려면 레퍼럴을 받아야 되는 플랜이고요. RPPO 같은 경우는 PPO긴 하지만 리지널 어떤 특정 지역에 국한돼서 그 네트워크 없이 고객 그 닥터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상품들입니다. 그리고 제일 아래쪽에 메뉴 중에는 디덕터블이 없는 플랜을 만약에 내가 필터링을 하고 싶다면 노 이쪽에서 클릭하면 보일 거고요. 그리고 밑에 보이는 것처럼 어포인티드 온리, 그러니까 내가 계약돼 있는 것만 보인다. 근데 만약에 이걸 끄게 되면 뭐 플랜이 더 보일 수는 있겠으나 뭐 의미 없겠죠. 어포인트먼이 안 돼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거는 디폴트로 항상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필터링을 잘 활용하시면 좀 더 빨리 상품을 그 쿼트를 어떤 플랜이 좋은지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저희가 그냥 상품 하나를 선택했다라고 볼게요. 휴메나 상품을 저희가 선택을 했다고 하면 이제 화면이 이렇게 넓어지면서 상세 사항들이 쭉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저희가 앞에 고객은 CVS를 그 파머시라고 정했다고 했죠. CVS가 이제 반영이 됐어요. 그런데 보시면 스탠더드라고 나와 있어요. 요 플랜은 휴메나이 이 플랜은 CVS가 프리퍼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무슨 의미냐면 파머시가 프리퍼드면 약을 싸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같은 약이라도 스탠다드인 그런 그 파머시를 가면 같은 약이 프리퍼드에서 사시는 것보다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고객한테 스탠다드구나. 그러면 지금 체인지 파머시 요 버튼을 클릭하셔서 프리펄드를 찾아서 드리면 고객이 더 저렴하게 약을 드실 수 있습니다. 물론 100에서 가까운 데로 찾아 드려야겠죠. 예, 그렇게 해서 파머시 보시는 방법. 그리고 저희가 닥터는 이미 토머스 데니스라는 분, 데니스 토머스라는 분을 이미 선택을 했는데 그게 잘 반영이 돼 있고, 이분이 네트워크에 있다. 이렇게 지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행이겠죠.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플랜에서 여기서 네트워크가 없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플랜은 HMO이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닥터를 만나실 수 없어요. 그러면 다시 돌아가셔서 메뉴로 해당 닥터가 받는 뭐 플랜으로 다시 찾아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밑에 그 플랜 링크라는 버튼이 있어요. 그 초록색으로 있었는데 이게 뭔지 한번 클릭을 해보면 여기서는 상세한 내용들이 나와요. Summary of Benefit.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이 시스템에서 보여주는 거는 개괄적인 내용만 보여주는 거예요. 서머리만. 그러니까 좀 간략하게만. 하지만 좀 더 자세하게 그 고객이 어떤 베네핏을 받으실 수 있는지 확인하시려면 Summary of Benefit을 클릭하면 그 실제적인 보험사에서 제공하는 다큐멘트를 보실 수 있고요. 이거보다 좀 더 자세하게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Evidence of Coverage 여기를 클릭하면 여기서는 좀 더 상세한 베네핏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뭐 스타 레이팅은 각 상품마다 5스타까지 별 5개까지 그 스타 레이팅이 있는데
예, 고객이 이게 어떤 레이팅인지 아실 수 있는데 여기 위에 보이시죠? 요 플랜은 지금 4 스타 레이팅을 가지고 있어요. 전체 5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보시면 되는데 이 스타가 높으면 높을수록 고객 만족도가 높다는 얘기예요. 예, 뭐 이거는 그 플랜이 전반적으로 고객 만족도가 좋다는 얘기지 해당 플랜이 좋으냐 나쁘냐는 고객이 어떤 약을 드시느냐, 그리고 고객이 어떤 닥터를 만나야 되느냐, 그리고 고객이 어떤 니즈가 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예, 뭐 이게 높다고 해서 모든 고객한테 다 좋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 다시 돌아오면 네, 밑에 쪽에 보면 컴페어 그리고 이메일 뭐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어떤 기능인지 기존에 사용하셨던 분들 중에 사용하신 경험이 있다면 아실 테지만 예, 혹시 안 하셨다면 한번 지금 설명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 처음 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얘를 한번 클릭을 하게 되면 저희가 그 다시 플랜을 쭉 볼 수가 있어요. 네,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플랜 리스트들이 쭉 나오는데 전체 3개까지 저희가 고를 수가 있고요. 이렇게 고르게 돼서 저희가 지금 휴메나 AARP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상품이죠. 근데 뭐 이렇게 상품을 고르게 돼서 여기서 컴페어를 누르면 고른 3가지 상품에 대해서 이렇게 베네핏 차트가 만들어져요. 이렇게 차트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뭐 먼슬리 프리미엄이 어느 정도 되고 디덕터블이 어떻게 되며 아웃 오브 파켓 맥시멈은 얼마고 네, 그 디럭 디덕트는 얼마고 이런 내용들이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고객한테 뭔가 제시를 할 때 상당히 요긴하게 사용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약값은 어느 정도 되는지는 이제 위쪽에 탭을 바꾸면 또 약도 이렇게 다 일목요연하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상당히 요긴하게 쓰실 수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이메일 이렇게 차트를 만들어지면 이 이메일 버튼을 누르고 고객한테 이메일로 바로 이 내용을 보내드릴 수도 있어요. 예,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예, 요번에 혹시 사용을 안 해보셨거나 아니면 유용하다 판단이 드시는 분들께서는 한번 요번에 이 빛 동안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아, 내가 이 사람을 인로를 시켜야겠다. 이 플랜이 이제 결정이 되면 이쪽에 오른쪽에 인롤 버튼을 누르세요. 이 인롤 버튼은 본인이 어포인먼이 되어 있는 회사의 플랜에만 보입니다. 이 플랜이 만약에 안 보인다 그러면 휴메나가 본인과 어포인먼이 안 돼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지금부터 애플리케이션 어떻게 하는 건지 보여드릴 건데 한 가지 앞서서 말씀드리면 애플리케이션 하는 프로세스는 네, 대부분 비슷해요. 하지만 그 질문 내용도 거의 다 유사합니다. 하지만 내가 휴메나를 할 거냐,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를 할 거냐, 에트나를 할 거냐, 앤썸을 할 거냐에 따라서 캐리어마다 유니크한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휴메나를 통해서 보여드리는 거지만 혹시 진행을 하다가 이제 제가 이제 슬라이드 보면서 따라서 진행을 하시다가 슬라이드에 없는 질문이 나오면 당황하지 마시고 그건 당연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그냥 읽어보시고 본인이 판단하셔서 예,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내용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을 물어보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없다고 해서 뭐가 문제가 있거나 하는 내용이 아니고 그 어떤 캐리어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애플리케이션에서 물어보는 질문이 조금씩 다를 수 있음을 꼭 예,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휴메나를 진행을 하면 휴메나는 이제 이렇게 시작이 돼요. 질문이 있고 뭐 이렇게 되어 있고 안내를 한 다음에 그러면 이제 스타트 애플리케이션 아래쪽에 버튼을 누르고 진행을 하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애플리케이션 돼서 처음에 베네핏 리뷰가 됐다. 이게 클릭이 돼야 이 다음 진행이 돼요. 그리고 이해했다라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앞서서 저희가 그 커스터머 룩업 해갖고 진행을 했다면 이쪽에 고객 정보나 이런 것들이 이미 다 들어와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 고객이 네, 성별을 적으시고 네. 그다음에 전화번호는 꼭 넣으셔야 되는데 가끔 어르신들 중에 이메일 주소가 없는 분들 계세요. 네. 그러면 여기는 비워 두셔도 됩니다. 옵셔널이세요. 음. 근데 간혹 그 에이전트 분이 본인 이메일 주소 넣는 경우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고객이 뭐 연락 온다거나 해서 내가 좀 받아서 해주지. 뭐 하면 되는데 뭐 하신다 원칙적으로는 안 돼요. 예, 저희가 그 아마 그 A힙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들은 그 시험 문제를 아마 보셨을 수도 있는데 이메일 주소가 고객이 없다고 해서 에이전트의 고객 그 이메일 주소를
어플리케이션 대신 넣으면 이건 원칙적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고객이 없다면 공란으로 두시는 게 가장 현명하신 판단일 것 같고요. 그렇다 그러면 그 아래에 있는 질문, 이메일이 없다면 뭐 이메일로 받을 거냐라는 질문, 뭐 사실 의미 없는 질문이 되겠죠. 하지만 이메일이 있다고 하면 이메일 넣으시고 예스 하시면 고객한테 이메일로 보험사에서 필요한 정보들 보내줍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그 고객의 주소 등을 넣게끔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질문이 race와 ethnicity를 이제 넣게끔 되어 있어요. 예, 여기서 보시면 그 맞게 대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기서 질문을 하실 때 상세하게 답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여기서 그 혹시 랭귀지를 물어본다 그러면 랭귀지도 반드시 코리안이라고 해주시고 그 다음에 레이스 혹은 에트니시티를 물어보면 반드시 코리안이라고 해주세요. 왜냐하면 보험사들이 코리안이 얼마나 많이 본인들의 상품을 가입하는지 플랜에 가입하는지를 알아야 한인들을 위해서 뭐 사이트도 한글 뭐 번역된 사이트 혹은 자료 그다음에 그 핫라인 이런 것들을 계속 만들어 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한인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을 하는 거라 그러면 반드시 한인이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요 모양새는 휴메나는 이렇게 보이지만 에뜨나나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나 이런 데는 약간 다르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코리안을 명확하게 밝힐 수 없는 그런 캐리어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그 잉글리시로 다 하지 마시고 최소한 아더리라고도 표시를 좀 해주셔서 다른 레이스들이 해당 보험사의 플랜에 가입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속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랭귀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리안이면 반드시 코리안이라고 좀 표시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포맷 같은 경우는 뭐 오디오 CD나 뭐 그 점자나 뭐 이런 거는 굳이 저희가 뭐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어르신들을 위해서 라지 프린트를 해달라 이렇게만 표시하시고 그냥 넥스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음 페이지가 이렇게 바뀌면서 고객의 메디케어 넘버랑 이런 것들을 넣게 돼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커스터머 룩업에서 이미 집어넣었던 그런 정보들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다 입력이 되어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메디케이드 인포메이션인데 만약에 메디케이드를 내가 스테디에서 주는 메디케이드 플랜을 가입하고 있다 그러면 예스 하시고 메디케이드 넘버를 여기다 꼭 적어주세요. 당연히 메디케이드가 없다고 하면 노 하시면 메디케이드 넘버를 적으실 필요 없겠죠. 그리고 enrollment period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뭐 기존에 하셨던 분들은 뭐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아시겠지만 이것을 잘못하냐 잘하냐에 따라서 애플리케이션이 디나이가 되고 또 어프로브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판단하셔야 되는데 저희가 AEP 그 기간 동안에 진행을 하게 되면 그냥 AEP로 진행을 하면 되고요. 여기 이제 지금은 OEP라고 되어 있지만 AEP 기간이 되면 AEP라고 옵션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10월 15일부터 12월 7일 사이에는 다 AEP로 진행을 하시면 되고 그 이외의 기간에 OEP 기간이 됐거나 SEP 지금은 SEP 기간이에요. SEP 에 해당되는 enrollment period가 있다고 하면 SEP를 클릭하셔서 맞는 것을 고르시면 되는데 SEP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뭐 한 20개, 한 30개 상당히 많은 종류가 있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조건을 찾아서 진행을 하면 됩니다. 저희가 enrollment period 관련해서는 나중에 교육을 따로 별도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위쪽에 proposed effective date 이것은 저희가 7월 달에 7월 1일부터 7월 30일 사이에 만약에 저희가 애플리케이션 작성을 한다 그러면 항상 다음 달 1일로 돼요. 그러니까 7월 1일에 하나, 7월 31일에 하나, 8월 1일로 되는 거는 똑같고요. 그러니까 고객이 나 급한데 얘기를 해도 7월 1일 날 빨리 해주세요라고 해도 빨리 해드리면 되지만 실질적으로 시작하는 날은 매월 첫째 1일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하면 다음 달 1일, 다음 달에 하면 그 다음 달 1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플랜의 그 이펙티브 데이트는 다음 달 1일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외의 질문들을 쭉 보시고 맞게 답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플랜 디테일에서 봤을 때 이제 물어보면 플랜을 잘 이해했고 그리고 뭐 이게 서플리먼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피지션도 뭐 지금 내가 정하겠다 뭐 다
맞게끔 해주시면 되고요. 피지션 네임은 저희가 이미 여기서 뭐 또 따로 할 필요 없겠죠. 왜냐하면 저희가 앞쪽에 약이랑 이런 거 하면서 이미 집어넣었죠. 그럼 밑에 이렇게 이미 나와 있어요. 그럼 여기 클릭하셔서 선택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고객 그 닥터의 페이션트냐라고 하면 yes 혹은 아니면 no 이렇게 정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페이먼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되어 있는데, 네, 뭐 아시겠지만 요즘 판매되고 있는 어드밴티지 플랜, MAPD 플랜들은 거의 다 프리미엄이 지로죠. 그렇기 때문에 페이먼 옵션을 굳이 선택할 게 마땅치 않아요. 그래서 그냥 일괄적으로 쿠폰북이나 먼틀리 빌,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메일로 받아서 내가 낼게 이 옵션을 선택하면 사실 실질적으로 배달되는 것도 없고 예, 돈을 내실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선택을 할게요. 그리고 넥스트 하시고 그러면 여태까지 저희가 이제 입력했던 내용들이 쭉 한번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렇게 보여지고 아래쪽에 보면 네, 요 어그리먼트 쪽이 나오는데 여기서 네, 여기서 네, acknowledge 한다라고 하시고 네, 이 시그니처를 클릭하세요. 뭐 시그니처 패드를 클릭하시면 마우스로 이렇게 서명을 하시게끔 되는데 뭐 그게 편하시면 그거 하셔도 좋은데 그러면 그 마우스가 좀 그 모양도 좀 이상하고 하니까 저희는 일반적으로 이 시그니처 클릭하셔서 여기다가 고객 이름을 예, 영문으로 타입을 하시면 그리고 서밋하면 애플리케이션이 접수가 됩니다. 뭐 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텍스트로도 보내드릴 수 있고요. 예, 서명을 그럼 고객이 텍스트로 하실 수도 있고 이메일로 보내면 고객이 이메일로 직접 서명을 하실 수도 있고요. 하지만 만약에 마주 앉아 있는 상황에서 상담 중에 그 서명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라면 네, 이 시그니처 하시고 고객한테 네, 성함 여기다 입력해서 지금 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내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네, 좋겠습니다. 서밋 하시고 그렇게 되면 네, 애플리케이션이 다 완료가 된 거예요. 지금 요 자료는 저희가 그 다 끝나고 나면 그 매번 제가 웨비나 자료 보내드릴 테니까 지금 링크를 한 번도 사용해 보시지 않았던 분들은 혹시 고객이 생기셔서 코트를 내거나 혹은 애플리케이션 작성하실 필요가 생기시면 이거를 항상 레퍼런스로 잘 가지고 계시다가 그대로 따라 하시면 큰 문제 없이 애플리케이션 작성이 가능하실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기존의 에이전트 분들 그리고 뭐 새로운 에이전트도 마찬가지고 썬파이어 혹은 메디케어 링크를 사용하셨던 분들이 있다면 지금 메디케어 링크에서 한번 해봐 주셨으면 하는 게 있어요. 여기서 내가 분명히 에뜨나 뭐 어디가 되어 있는데 갑자기 코트에 보면 안 된다고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존 에이전트 분들 혹은 뭐 새로 하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경우에는 네, 메디케어 링크를 한번 업데이트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 업데이트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아까 이게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첫 번째 화면이에요. 그렇죠? 첫 번째 화면. 아까 저희가 쿼트 앤 일로를 통해서 예, 그 쿼트를 내는 방법을 말씀드렸는데 첫 화면에 왼쪽 제일 하단에 보면 톱니바퀴가 있습니다. 이거 설정을 바꿀 수 있는 화면 그 메뉴죠. 이 메뉴를 클릭하시면 네, 이렇게 나오고 본인 이름이 나오고 여기에 RTS 리포트라고 되어 있어요. RTS는 Ready to Sell, Ready to Sell의 예, 그 에크로님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회사 거를 팔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너레이트에 클릭을 하시면 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여기 이제 본인 이름이 있고 리프레시 버튼이 있고 여기 이제 현재 어느 주에서 어느 회사 것들을 팔 수 있는지가 이렇게 쭉 나와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분명히 에뜨나 거 되어 있는데 여기가 다 노로 돼 있거나 뭐 이렇게 됐다 하면 리프레시를 한번 눌러주세요. 그러면 얘가 리프레시가 됩니다. 그러면서 네, 그 최신 상황으로 업데이트가 돼요. 그렇게 되면 만약에 안 되던 그 캐리어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바로 하실 수 있으니까 안 된다고 그 걱정하지 마시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본인의 지금 메디케어 링크 상에서의 레디 투 셀 그 스테러스를 업데이트를 시키면 바로 사용이 가능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 이걸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메디케어 링크 기존에 했던 분들이나 지금 새롭게 하신 분들도 다 한 번씩 들어가셔서 여기 오셔서 리프레시 RTS를 한 번씩 다 눌러 주셔서 가장 최신 상태로 예, 링크가 작동할 수 있도록 업데이트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